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사건이죠. 이 준경군 사건의 당사자의 아버지 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한 8개월 좀 더 지났는데 이번에 아버지 분이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청원에 좀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요.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사건 개요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8개월간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6일에 집단 구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이준경이라고 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되고요. 2020년 1월 5일에 10시 반 정도에 준경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술자석을 갖자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가해자가 이제 합석을 하게 돼요. 합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술을 잘 마시다가 이제 노래방으로 택시를 타고 4명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준경이가 그냥 장난삼아서 물병을 이렇게 빈 500ml 페트병 이렇게 던졌대요. 위쪽으로.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 가해자 놈의 머리에 이제 딱 맞아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그 가해자가 뺨을 2대 때리고 갖은 욕설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준경이가 일단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준경이가 뭐냐면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런데도 폭행을 하고 갖은 욕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가해자 놈이 친구 2명한테 좀 자리 좀 비켜주라 나 좀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니까 자리를 비켜줬는데 한 2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가해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경이가 공포에 질려서 밖으로 뛰쳐나오더래요. 그 모습에 너무 놀란 노래방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너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물어볼 정도였고 그 증인 친구는 밖에 나와가지고서 준경아 왜 그래?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니까 준경이가 그 친구 뒤에 숨었대요. 그 노래방 밖으로 딱 나오는데 노래방이 3층이었거든요 3층에서 이제 1층까지 내려오는데 준경이가 정말 겁에 질려 있어요. 노래방 밖에서 이제 딱 나오니까 그 가해자 놈의 친구들이 한 3명 4명이 몰려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미 그 가해자 놈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서 그놈이 또 준경이 얼굴에 주먹을 날려요. 준경이 또 아무런 반항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몇 대를 또 때리고 또 제2의 장소로 가게 돼요. 제2의 장소에 가서 또 다른 아이들이 몰려와요. 한 10명 정도? 거기서 이제 그 가해자 놈이 뭐냐면 그 다른 친구들이랑 프리허그를 하면서 막 이렇게 위세를 가셔야 되게 준경이 그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거기서 또 폭행이 이루어지고 또 3회 장소로 또 옮기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소가 한 3번, 4번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보한 CCTV에는 3회 장소까지만 폭행 장면이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아무튼 3회 장소에서 준경이가 도망쳐요. 근데 가서 데려와요. 다시 또. 그때 이제 준경이가 뭐냐면 정말 참을 수 없었는지 주먹을 한 대 날려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 놈이 뒤에 쓰러져요. 그거에 울분이 찼는지 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또 친구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또 이제 끌고 다니고 폭행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요. 싹싹.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도 또 폭행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약간 좀 잠잠해지고 친구 2명, 그 증인 2명이죠. 나를 위해서 증언을 많이 해주긴 했지만 난 그 아이들의 행동도 사실은 좀 뭔가 이상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제 의구심이고 준경이를 길을 건너서 택시를 태우게 돼요. 준경이는 제일 앞자리 그리고 뒤에 2명. 근데 그 가해자 놈이 뭐냐면 정말 유유자적하게 당당하게 그 택시를 향해서 걸어가고 택시를 타면서 야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뒷좌석에 앉게 된대요. 준경이 뒷좌석에 앉아가지고서 또 그때부터 갖은 욕설과 협박 너 같은 새끼는 당장 죽이실 거야. 정말 뭐 쌍욕 온갖 쌍욕을 다 하고 그때 이제 택시 기사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준경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정말 겁에 질려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정말 욕을 많이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가해자 놈 집 근처에서 내려가지고서 내리니까 또 이제 너 새끼 너도 내려 새끼야. 너 죽여버릴 테니 너 내려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내리게 강요를 했대요. 또 이제 갖은 욕을 다 했겠죠. 모든 협박이라든가 욕을 다 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그때 준경이가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준경이는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해자 그 자식은 뭐냐면은 경찰하고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맞았다. 그것만 말하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난다. 정말 파렴치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친구들 또 그런데 야 잠깐만 비켜줘라 내가 좀 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때 그 자식이 무슨 말을 해요 준경이한테. 거기에 준경이가 그 말을 듣고 뛰기 시작해요. 패딩을 벗어 던지고 뛰어가면서 갑자기 자기 얼굴에 막 주먹으로 쳐요. 자기 얼굴을. 그리고 그 거리가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전력질주를 해가지고 뛰어가지고서 그 당시엔 거기 논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서 건너가고 다시 고속도로 펜스가 있는 것까지 기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거기 한 5-6번은 가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고속도로 옆에 있는 각 펜스를 넘어가는 모습이 CCTV에 또 찍혀 있어요. 거길 천천히 걸어가요. 준경이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 어떤 위치에서 준경이가 고속도로 1차선으로 중앙분리대까지 넘어갔고 그 이후엔 준경이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과정이죠. 일단 그게 1월 5일과 1월 6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좀 어이없고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고 약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청와대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지, 어떤 부분이 좀 더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기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예. 번째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일단 그놈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돼요. 구속 적분심을 심사하신 판사님께서 한 7, 8시간 정도를 고민하셨대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변호사 두 분을 한번 만나고 의뢰를 좀 해봤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네. 조언을 듣기 위해서요. 그렇죠. 첫 번째 변호사분께서는 사건을 보시면서 이건 죄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켜보자. 형량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다른 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초범과 미성년과 주치 감량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니 이게 집행유예? 제가 뭐 바라는 게 그거 엄청나게 큰 형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죄값. 예. 그런 최소한의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정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피가 거꾸로 쏟았던 계기는 뭐였냐면은 1월 6일에 사건이 있었고 예. 1월 7일경에 증인 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돼요. 통화 내역을 제가 최근에 들어봤어요. 가해자님이 야 있잖아 우리 다 같이 노래방에서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와가지고서 4명이 내려갖고 다 그냥 집에 갔다고 하자. 이렇게 엄마가 좀 말하라고 하더라. 그 점 좀 부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분명한 증인 회유잖아요. 그런 애들이라면은 그런 엄마라면은 증거인멸도 엄청나게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완전히 피가 더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다. 경찰의 수사를 믿고 검찰의 수사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밝혀진 거 하나도 없다. 수사를 하는 동안에 그 자식은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했겠습니까? 걔 핸드폰에 있는 자료들 모두 다 지우고 경찰에 나갔어요. 그놈. 예.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1월 6일 날 사건을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1월 8일에 준경의 장례를 다 마무리 지어요. 예. 그 중간중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사건에 대해서 1월 9일에 이제 구미경찰서를 찾아가요. 구미경찰서를 찾아가지고서 사건의 개요와 그리고 증인들에게 들었던 어떤 증언 사항에 대한 녹취록을 들고서 구미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찰관 분이 아버님께서 지금 이 증언이라든가 그 사건 개요라든가 이런 걸 다 공증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공증 받아오라고요? 아니 왜 내가 공증을 받아야 되지? 왜 피해자 유족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경찰에게 말하는데 이걸 왜 내가 공증 받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과연 이 사람이 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어떤 의지는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딱 들면서 일단 변호사 사무실하고 이 공정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가격이라든가 물어보고 이제 집에 가갖고 고민을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경찰 수사할 의지 이런 거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1월 9일에 집에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저녁 내내 고민하다가 1월 10일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 사건의 개요 내용을 딱 적어갖고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뭐였냐면 제가 사실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한 개 올렸는데 이거 있잖아 어떻게든 다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게 하라. 진짜 엄청나게 정말 노력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들은 바는 뭐 한 10만의 조회라든가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공론화가 되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여기서 이제 그 가해자 자식이 정말 파렴치함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1월 10일에 저한테 페이스북 글이 올라가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버님 올리신 글이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준경이가 날 때렸던 부분도 빼고 한쪽으로 좀 치우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내용은 네가 경찰에 소명하고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하니까 계속 문자가 오는데 제가 무시했거든요. 조금 이따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라면 아버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사실에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 글을 내려야 될 정당한 이유를 네가 만약에 말해준다면 내가 내리겠다. 너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난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쓴 글이 사실에 기반해서 쓴 글인데 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사실에 기반을 두고 글을 쓰셨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계속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제 못 내리겠다. 정당한 이유를 대라라고 했더니 그놈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사실 아버지 그 댓글에 제 이름이 올라왔거든요. 그거라도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저한테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건 내가 올린 게 아닌데 왜 내가 내려야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게 돼요. 네, 저 그 페이스북 글 관련해서 전화드린 건데요. 응? 네, 그렇게 올리시고 하신 거 저 아는데 댓글에 응, 누가 저 이제 태그하면서 이거 저라고 응, 이렇게 올라온 댓글이 있는데요. 응, 응. 그 글 이제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그 글을 있지 쓴 애는 내가 아니잖아.
네, 이제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댓글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걸 왜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 되지? 저도 그걸로 인해서 아는 사람들 계속 연락 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댓글에 이제 많은 사람들 보는데 거기 그렇게 달려서요. 너 내 앞에서 약한 척 하지 마. 너 있지? 너 내 아이의 마지막 모습 한번 볼래? 사진으로 보여줄까?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정말 진짜 그 자식은 정말 파렴치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1월 10일인데 아마 1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경찰. 예. 국민 초원을 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도가 이루어져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 보고 나서 그게 말이 안 됐을 때 올리는 거지 지금 올리는 게 아니다. 네. 사실은 또 그때 1월 한 7일경에 또 나중에 듣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증인 둘하고 친구 하나가 3명이 1월 7일 한 새벽 한 4시 정도 될 정도에 구미경찰서 형사과에 찾아가요. 그리고 사건을 이제 신고하려고 찾아갔죠. 이제 사건이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구미경찰서 형사과 어떤 형사분에게 제게 경위이실 겁니다.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건 사건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든가 피해자 유족이 신고를 해야 된단다 하면서 돌려보내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1월 10일경에 그 증인 2명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구미경찰서 형사과에 전화를 해요. 뭘 물어보냐면 1월 7일 새벽 한 4시 정도에 당직을 서셨던 형사분이 누구시냐.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속 말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기관인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겠다. 당직 섰던 분이 누군지만 알려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계속 말을 하잖아요. 끝끝내 말을 하지 않다가 뭐냐면 전화를 그럼 아버님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하고 전화가 다시 와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형사가 저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1월 7일에 만약에 그 경찰의 신고가 경찰의 사건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정말 지금에 있었던 제가 국민청원까지 가지도 않고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가해자 놈하고 가해자 어머니가 했던 그 증인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와 이건 아니다. 내가 빨리 움직여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가해자 놈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당시라면은 1월 5일과 1월 6일경에 검찰은 그걸 확보를 못하고 그 당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가보게 돼요. 무슨 저인망 그 그물로 끌어가듯이 그 여학생은 되게 어린애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이제. 예. 이렇게는 도망칠 수밖에 없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확보를 못하게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니 경찰이 그 당시에 그 가해자 놈의 핸드폰을 포렌식 했다거나 그걸 다 검토를 했다면은 거기에 통화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건 통화 목록이 없다라거나 또 다른 그 자료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통신사에 조회만 해보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그 가해자 전화기에 예.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너무 당황했어요. 검사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경찰은 뭐 했던 거야? 그렇다면 뭐냐? 1월 7일에 수사가 개시됐어야 됐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져갖고 제 아는 바로 한 20일 가까이 돼서 이 가해자를 소환하게 돼요. 거의 2주나 지난 그쵸. 시점이네요. 그죠? 그러면 그 핸드폰에 남아있는 게 뭐가 됐겠습니까? 그 자식의 어머니가 뭐냐면은 구미 시내에서 변호사들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서게 되면은 좀 불리할 거 아닙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서울의 모 법률법인에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왔고 금요일에 소환이 돼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유를 대고 예. 또 시간을 벌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인가 소환에 응해요. 정말 길어요 시간이.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와요. 그리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증거는 다 사라져 있죠. 거기에 정말 저는 이제 처절한 거죠. 1월 말인가 2월 초 정도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돼요. 한 1월 말부터 지금 8월 25일 정도에 법원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7개월이잖아요. 물론 코로나 사태, 정말 심각하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판이라든가 기소 일정이 다 미뤄졌어요. 소환 일정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긴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검찰이 뭘 한다고 했는데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의 수사 의지가 그때 처음엔 별로 없어 보였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경찰 대응은 좀 어땠나요? 여성 청소년과 과장님께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시고 상당히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1월 7일에 수사가 개시됐다면 네.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절차와 제도, 뭐 모든 그런 규정을 따른다 하면서 소환이 정말 중대한 사안은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끌었어요. 그 사이에 너무나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식이 뭐냐면 그 사이에 헌팅 포츠에 가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그 자식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놈이 사건이 있는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헌팅 포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사실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검찰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하러 가거든요. 증거 목록을 하나 다 꼼꼼히 봤는데 그 헌팅 포차 CCTV 캡처 사진본이 증거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 새끼 가구나 진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반성문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반성을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성문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얘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다 해놓고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도 그렇게 폭행을 했고 죽이겠다 협박 모든 걸 다 해놓고 저한테 전화해갖고 뭐냐면은 1월 7일에 전화해갖고 뭐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님 사실은 어제 저녁에 준경이랑 처음 만났는데도 서로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좋았었는데 약간 좀 주먹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요. 나는 그때 모르니까 그랬었니? 그래 네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파렴치 않는 거예요. 준경이 아버지 되세요? 그래. 아, 네. 안 그래도 소식 듣고 응. 제가 어제 준경이랑 같이 있었는데 소식 듣고 제가 직접 연락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서로 이렇게 치고 맞고 했는데 왜 도망을 가냐. 그래서 갑자기 없어졌는데 애들이 잡는다고 잡았는데 걔가 너무 빠르게 도망가고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사건 있었던 것 자체가 저도 어제 처음 본 친구여서 성격 잘 맞아서 진짜 좋았는데 전화해줘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 가해자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건가요? 가해자 어머니는 이제 처음에 이제 증인 회유 예. 그리고 사건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어떤 말을 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라고 제 귀에 들려왔잖아요. 뒤에서 알고 조정 이제 시킨 거죠. 의외로 마마보이 스타일이었다 보면 정말 센 척은 다 하면서 또 마마보이야. 엄마가 뭐냐면 가서 친구들한테 그냥 노래방에서 택시 타고 집에 와고 4명이 다 그냥 집에 갔다고 하자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뭐냐면은 택시에 내려서 온갖 욕을 다 하고 3분간 중경이랑 무슨 말 하는데 중경이가 뛰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다 그냥 빼고 그냥 노래방에서 놀다가 폭행 장면 다 빼고 택시 네. 타고 집에 가서 갔다고 하자. 엄마가 그렇게 시켰다. 그 내용을 분명히 다 들었고 또 녹취록에서